안녕하세요. 오후 2시 4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리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트론 그리고 뭐 호재가 어떠냐, 뭐 악재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 괜찮은 상승을 하면서도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지만 저는 한 3%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과 위치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다에 대한 뭐 악재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퀀텀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그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매매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악재든 호재든 상관없이 이제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이탈되면 손절 그리고 올라가면 홀딩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특히 에이다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에이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퀀텀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어제 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온다고 가면 이 정도 이 이격의 절반 대략 2,000원대가 되겠죠. 네, 2,000원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 2,011원 대략적으로 보시면 최저가가 2,010원 찍었네요. 그러니까 2,010원을 찍고서는 반등이 났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도에 대한 물량이 계속 지금 이 위치에서 저항이 생기고 이탈한다라는 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도 많지만 올리는 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군가 어떤 악재라든지 아니면 매수에 대한 이러한 것을 미리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적기 때문에 뭐 하락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매도에 대한 그 기준과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우리는 기준을 잡고선 예를 들면 자, 뭐 2,000원이라든지 뭐 1,900원이라든지 이탈할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손절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도를 한다든지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지금 뭐 악재가 있으니까는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손절은 안 나간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이 손절 치면 상승, 악재면 손절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전에 빠졌잖아요. 몇 개월 전에 계속 막 하락을 했을 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언제 호재와 언제 상승할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라든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좀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격에 대해서 절반인 이 자리 이탈됐을 때 다른 이제 자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1,700원과 다음에 이제 1,500원에 대한 자 이렇게 반등이 점점 나오지 않고 하락했을 때 그러면 기준을 잡고선 아 여기 돌려줄 것 같다.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 매수라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하향은 맞아요. 이건 누가 봐도 우하향이 맞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렇게 좀 확인하셔서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만약에 손절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매수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손절을 해서 이제 대응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돌려줄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차트로 봐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지만 뭐한다?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악재든 호재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악재가 있으면 이탈을 하겠죠. 호재가 있으면 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모습도 크게 뭐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기준, 이 라인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중간, 중간, 상단, 중간, 하단, 중간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노란색 여기 라인에 이만큼 빠진 만큼 다시 비례해서 올라가고 이 비례한 만큼 또 주황색만큼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이 이 파동이 중심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도 보시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딱 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중간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제가 라인 설정을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저항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횡보하거나 올라가게 되면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죠. 주황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위치가 대략적으로 저점인 단기 상승 위쪽의 저점인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요. 그러면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상관없이 악재가 있어서 이 기준을 이탈하면 나 손절해야 되겠다.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악재가 있어서 여기 찍고 호재가 있어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호재가 악재가 찍혀서 바로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위치 자, 이 빨간색 이 라인은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돌파를 하고 나서 한번 수급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밀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수급이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이다. 단순히 이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캔들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위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가격대와 캔들에 대한 것과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평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지는 이러한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거죠. 이 캔들 흐름에 이제 중간 이렇게 좀 가로질러서 정확하게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저항에 대한 부분은 이 캔들에 대한 저항이고 그리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위치에 대한 저항. 그래서 지금은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는 반드시 안착을 하고 슈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 호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요. 가만히 계실 겁니까? 반대로 악재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흐름을 믿으시겠습니까? 악재를 믿고 호재를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히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 딱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라든지 뭐 어떤 기사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식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든 누구든 가격을 설정하거나 매수하는 것은 그 호재와 그런 설명을 1시간을 하지만 매수 타점과 손절 타점은 뭐한다? 그냥 차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매를 뭐 짧게 한 게 아니라 길게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찾고 찾아봐야 이미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내용은 어,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저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안 돼요. 빨리빨리 매도와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리고 기준이 어디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퀀텀과 에이다에 대해서 뭐 손절 매수 매도 이런 것 이렇게 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고 꼭 이렇게 매매하신다기보다도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어떤 모양이 있는지 호재와 악재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확성이 있는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